자, 가등기인데요. 예, 가등기, 본등기시, 가등기 이후에 등기 말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등기는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자세히 잡으시면요. 가등기는 이렇게 정식 명칭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정식 명칭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가등기를 순위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로 구분해야 됩니다. 경매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위 보전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이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순위 보전 가등기는 뭔가 하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소유자입니다. 있는데 자, 1억에 매수자 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1억에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금 들어가고 잔금이 뭐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9천만 원 이상 들어간 겁니다. 잔금이 9천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이런 경우에 이 발생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자, 갑이 2년 동안 내가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서울 같은 경우 거주해야 되겠죠. 거주하면 아니 지방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보유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결국 비과세가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분이 지금 보유한 지 1년 한 9개월 됐어. 3개월만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넘겨줬구만 하고 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을이 사고를 치신 거예요. 사업하시다가 실패를 보셔가지고 이 채권 관계가 있어서 등기가 넘어오는 순간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을 못해. 요걸 정리하고 나서 등기 이전해 갈게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 금액은 다 지불했지만 근데 등기는 갑한테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A가 나타나 가지고 야야, 너 1억에 팔았는데 내가 1억 5천 줄게. 나한테 등기 넘겨줘 해가지고 등기까지 해버렸어요. 자, 잔금까지 여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등기가 결국 넘어갔어요. 잔금 이후에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게 됩니까? 자, 소유권이 A한테 가겠습니까? 아니면 잔금까지 치른 B한테 가겠습니까? 을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법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민법 186조에 보면요. 결국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중요합니다. 등기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A한테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을 같은 경우는 잔금까지 치렀는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사기죄로 갑을 고발하겠죠. 근데 이 사기 이거 하나 쳤다 해가지고 감옥 가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또 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 지급한 금액 요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억 5천이면 1억 5천 다 하라고 이렇게 판결은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갑이 팔고 나서는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놔요. 직장도 안 다녀요. 그러면 판결 받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잔금까지 다 이렇게 거의 90% 이상 치렀을 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다가 가등기를 딱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놓게 되면요.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본등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가등기 밑에 있는 이 매수자 A와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한 A한테 하는 요거 있죠. 요 권리들은 그냥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버립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한테 해주고 이 가등기 밑에 있는 등기들은 직권으로 다 소멸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해놓게 되면요.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확보한 등기가 뭐다? 가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 1번 이렇게 김갑동 씨가 했죠. 이런 상태에서 자, 2번 가등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문수 씨가 가등기를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바인다식 등기부는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빈칸. 근데 현재는 전자식 등기부이기 때문에 전자식 등기부는 칸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요 빈칸이 없습니다. 전자식 등기부에는 빈칸이 없어요. 그 2번 이렇게 해서 가등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소유권 이전 3번 돼 있죠. 3번 이름 누굽니까? 강서천 씨죠. 예, 강서천 씨가 이렇게 이 김갑동 씨의 권리를 가등기 해놨는데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강서천 씨한테 압류가 또 이렇게 걸린 거죠. 이런 그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문수 씨가 가등기 해놨는데 이 강서천 씨가 소유권을 넘어 가져가 버렸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본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 가등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본등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강문수 씨가 이 가등기 건자가 자기 소유권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 되죠. 날짜는 어떻습니까? 날짜는 이보다 늦죠. 그렇지만 요 순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순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등기 밑에 있는 권리들은 직권으로 말소 이렇게 주말시킵니다. 이렇게. 이것이 무슨 가등기? 순위 보존 가등기다. 그래서 가등기는 여기에 순위 보존 가등기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적어놓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인지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알아야 되는데 담보 가등기까지 보겠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이렇습니다. 자, 순위 보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리면 요 가등기 순위가 본등기, 소유권 등기 순서가 되면서 밑으로 직권 소멸된다 하는 거, 순위 보존 가등기예요.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담보 가등기는 자, 이런 개념입니다. 5억짜리 집이에요. 5억짜리 집인데, 자, 사채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급전으로 갑이 돈을 빌린 겁니다. 1억을 빌렸어요. 그 변제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사채업자분이 건전당할 수 있는데 건전당 안 하고 가등기 해주이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하는 목적은 뭐 비용 절감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원래 1억 같으면 한 1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본등기 할 때 채권을 매입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등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요, 이 가등기가 순위 보존 가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억짜리 집을 1억을 빌려받고는 이 사람이 돈 갚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돈 갚으려고 하니까 돈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사채업자가 자기 통장 다 없애버리고 돈 안 받으려고 도망 다녀요. 그래서 변제기가 딱 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등기를 딱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돈 1억 빌리고 5억짜리 집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면요, 뭐 창고에 막 끌고 가가지고 막 물고문하면서 빨리 찍어, 나 못 찍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억짜리 집을 1억 빌리고는 가등기 하고 나서는 꿀떡 삼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이런 피해가 생기니까 1983년도에 가등기 관련 법률을 다시 만듭니다. 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 가등기는 우리는 담보 가등기로 하자. 그리고 건저당, 담보권 설정 목적을 한 건저당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담보 가등기로 하자라고 고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우는 담보 가등기. 자, 건저당 목적, 담보권 설정 목적으로 한 것은 담보 가등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한 가등기는 순위 보존 가등기 이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가 순위 보존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계약 당사자만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결국 가등기 되어 있는 물건을 경매 진행시켰는데 시켜서 경매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본등기 하면 소유권이 날아가 버리죠. 뺏기게 되죠. 그러면 법원에서 사기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이 법원에서 개인한테 사기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주의사항 해가지고 순위보전가등기 가등기는 인수한다. 이런 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보전가등기는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게 되고요. 이 담보가등기는 그냥 경매 진행시켜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낙찰받으면 그냥 소유권 넘어가니까. 이거 뭐야? 담보권 설정과 똑같기 때문에 표시 안 해놓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담보가등기냐 순위보전가등기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경매 진행 시킬 거냐, 주의사항에 적을 거냐, 안 적을 거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법원 문서에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문건 처리 내역 있죠. 이런데요. 요거는 뭔가 하면요. 법원에서 이게 채무자나 기타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채무자에게 통지를 보내요. 이걸 우리가 송달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내역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보낸 서류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송달 내역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달 이렇게 적혀 있죠.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만약에 송달 안 받았다, 그러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 이해관계들이 법원에다가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뭐냐? 이것이 문건 처리 내역입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문건을 처리했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순위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알아야 되니까 법원에서 서류를 보냅니다. 가등기 거주한테. 야, 너 가등기 무슨 가등기인지 소속을 밝혀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최고한다 그럽니다. 가등기권자, 하정식, 최고서 발송 이렇게 돼 있죠. 가등기권자가 하정식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등기가 채권이 있는 담보가등기인지 없는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한 소유권 가등기인지 밝히라 이거예요. 그래서 담보가등기 채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법원에다가 채권 신고를 하겠죠. 이렇게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가등기?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 계산서 제출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순위보존가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보존가등기가 되면 입찰에도 소유권이 안 넘어오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채권 계산서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담보가등기냐 순위보존가등기냐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별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방법은 뭐예요? 송달 내역서를 채권 신고 여부죠. 이렇게 채권 신고 했으면 안 했으면 뭐예요? 순위보존가등기가 되는 거고 채권 신고를 했으면 담보가등기가 된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입찰에도 상관없고 순위보존가등기는 소유권이 안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래서 순위보존가등기냐 담보가등기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